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가 만난 사람 111타는 언론학계의 거장이시고 저 평택에서 낳은 한국의 최고의 언론계의 큰 어른이신 서강대학교 최창섭 부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11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제일 힘든 게 ROTC 한 거였는데요. 중앙대학교 ROTC가 110일 학군단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수님은 또 공군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이 장교가 중요한 게 국방 외교 내치를 나라가 하는데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해서 좀 나라가 좀 어지러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은 서강대학교에 73년도에 오셔서 1973년도 교수를 하셔서 37년간 그러니까 2007년에 정년퇴직을 하실 때 그때 받은 책이 지금 집에 가보로 있습니다. 서정에서 서강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양한 인생 그리고 지혜로운 일 1960년도에 제가 성당을 다닌 지 55년 되는데요. 예수회라고 하는 그 가톨릭 재단에서 만든 학교에서 영문과로 들으셔서 장교로 계시다가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오셔서 그때만 해도 제가 중대 신문방송학과가 최고로 좋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서강대학교 신문학과가 우리보다 더 좋은 거예요. 다 좋은데요. 예,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그때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중앙대학교 언론대학원에 오셔서 교수님께서 우리 후학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10년 했죠. 네, 그때는 서강대학교 왜 좋았냐면 교수님 박정희 대통령 아들인 박근혜 딸이 여기 서강대학교를 들은 거예요. 전자공학과를. 예, 어쨌든 그때 당시 그 태풍이 눈이었는데 제가 2007년에 교수님 책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수님 모시고자 하는 것은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와 언론과 교육, 종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정치가 좀 어수선하니까 언론이 바로 잡혀야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교수님을 특별히 제가 VIP로 이렇게 인사 올리려고 했습니다. 가분합니다. 예. 60년부터 시작해서 64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되신 거예요? 몰라요. 하느님이 뜨신 거예요? 뜨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예. 공군장교 갔다가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대를 하실 때 그때 어느 날 내가 이 책 잘 봤는데 예. 그때는 신방과가 그렇게 외국에서 있는 건 잘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 시라큐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라큐스 대학교. 예. 그래가 이제 서울대 와가지고 그 예. 미술 신부가 그때 이제 보도예술학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수회에서 예. 그래 여쭤봤더니 그 방송은 최고예요 미국에서. 예. 시라큐스 최고예요. 예. 유태인 대학인데 비싼 대학이에요. 맞습니다. 예. 오늘 가고 싶더라고. 예. 근데 그때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동아일보 광화문 거기 옥상에 제일 높은 데에 예. 그 라디오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강의를 딴 데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그 동아방송 거기 와서 예. 강의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첫 그때 인연이- 동화방송 대단했습니다. 예. 그게 첫 인연인데 그 미철 신부가 그분이 이제 그쪽 그 분야를 공부를 해가지고 예. 시라큐스 최고의 방송이요. 그러셨구나. 가셔야 자, 그럼 그러셔도 시라큐스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 오셔가지고 사실 석사하고 석사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 오클라에서 박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를 이쪽 분야로 인도했던 미철 신부 신부님께서. 그분이 이제 환속을 했어. 하하. 그래가지고 홍콩으로 떠나게 되면서 예. 그 신부님이 나를 잘 알아요. 이렇게. 예. 항상 내가 공부하는 걸 내가 편지를 했었거든. 예. 그때
떠나면서 예, 나를 추천한 거예요, 총장에게. 예, 예. 지금 적격이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천천히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시기로 하고, 저는 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윌버 슈람 언론 갖고 공부하고, 그때 미국에서 방송국 PD 하다 오신 손영 교수님이 방송의 1인자였어요. 그 손영 교수님하고 두 분이 아주 자별하셨었죠. 그분이 한국 최초로 교육방송국도 만들고 인천방송 사장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그 진도 고등학교 이사장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해야 돼? 교수라고 해야 돼? 무슨 총재라고 해야 돼? 했더니 조다로 그래요. 그랬더니 조다로 좋다. 한번 만나자. 그래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신 거는 언론계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곽복산 교수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최준 교수, 최진우 교수, 유석준 교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현재 언론계에 많은 기라성 같은 분들을 뒤로 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최창석 교수님이 언론계의 대부고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아버님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너무 과찬인 것 같아요. 귀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정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움직입니다. 정치, 언론, 교육인데 정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언론학계 학계의 어른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나는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언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논하고 옳고 그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하셨던 선배님으로서 많은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이미 그 언론을 제4부라고 그랬어요. 제4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 입법, 행정, 사법. 예. 그리고 제4부 해가지고 실체는 없지만 그렇죠. 그 역할은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4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Fourth Estate. 맞습니다. 제4부. 예. 그건 뭐냐? 이미 언론인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 다 그 기자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계가 3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다수 국민을 위해서 알 권리. 그거를 제4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제4부라는 독특한 그 무형의 자산을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지금은 논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의존할 때가 뭐냐면 언론인데 언론의 자유를 달라고 하거든요. 프리덤 오브 스피치. 근데 왜 언론의 자유를 줘야 되느냐? 다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자유란 언론의 자유를 준 거예요. 아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다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필요가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역시 교수님 사부의 기능 정말 되찾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방송이 뭐 유명한 방송은 아니지만 바른 방송입니다. 우리 언론학계 어른이신 최창석 교수님께서 언론의 사부 기능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충언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언론이 뭐 되느냐? 그럼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화를 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거는 그냥 occupation 직업이 아니에요. 특수한 임무를 가진 다수 대중을 위한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페션이에요. 맞습니다. 프로페션과 보케이션은 달라요. 그래서 그 언론인들이 프로페션의 기능을 살려라.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이야. 전문직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이 할 일은 예. 전문직화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전후 잿더미 속에서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 했었죠. 예, 뭐 땅 파먹고 초급무패하던 시대에서 세계 6등, 7등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정말 해야 될 게 언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이 이제 제 기능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뭘 해야 되나? 아까 예. 스스로가 예. 전문직화의 길을 찾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전문직화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예. 둘째, 예. 오디언스. 예. 자기를 존재하는 이유는 예. 다수 국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다수 국민이 바로 오디언스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예요. 맞습니다. 독자거든요. 예. 시청자, 독자에게 찾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손을 내밀고 예. 자기들은 그 오디언스 편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오디언스를 등한시했어요. 예. 손을 잡고 예. 저는 바로 시청자,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 다시 이제 길을 찾아 모색해야 돼요. 예, 100% 교수님 말씀에 어그리합니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오고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와서 46년 전에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인플라이트 매거진 편집장을 하고 선전과장을 했습니다. 럭키금성 LG에도 가서 광고 본부장을 하고 롯데 대웅기획에서 광고를 했는데 100% 맞습니다. 지금 역사를 쭉 훑어볼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광고가 성장하는데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한 게 특히 지난 YS부터 문재인까지 30년간은 언론의 논리가 정치 논리, 사상의 논리에서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한때는 일간투데이 제가 경영도 하고 센츄리 TV 방송국의 중역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로서 정말 언론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만들고 국민들에게 언론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제가 일을 이제 많이 했던 것은 이제 새천년이 되면서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문화 콘텐츠 학회를 만드실 때 제가 이벤트 위원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은퇴할 때 서정에서 서강을도 보고 그 뒤로 클린 콘텐츠라든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정년하시고도 17년이 지났습니다. 유수가 흘렀어. 예. 그래서 그동안 하신 일이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그 품앗이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하고 여기 소위 그 기업 메세나 운동을 하던 분들도 계신데 여기 메세나 본부에 오셔서 이 메세나 폴리스에서 어른 역할하고 계신 거를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품앗이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품앗이는 우리 그 농경사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경사회의 예, 그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러시죠. 예, 그 상부상조하고 예. 그 품앗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품이라는 단어가 예, 노동의 일, 그렇죠. 예, 또 아시라는 것만한 그를 예, 씨앗하듯이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품앗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내가 노동을 주면은 예, 상대방이 고맙소 뭐 예. 품앗인데 예, 사람들은 기브앤테이크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서양 문화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품앗이 운동은 뭐냐면은 예, 이런 시골에서 이웃의 할머니가 혼자 살으셔. 예, 할머니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옛날 시골에서 물을 우물에서 저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옆집에 사는 젊은이가 맞습니다. 할머니 예. 제가 물 길어다 드릴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려요. 예, 그럼 할머니가 아유 젊은이 고마워. 예, 별 말씀을요. 그래서 그 젊은이는 노동. 예, 그걸 적은 거야. 예, 그게 품이에요. 예, 할머니는 그걸 아하. 받았어요. 예, 그래서 고맙네. 예, 그게 품앗이야. 그러시군요. 그게 품이라는 거를 예, 내가 돈이 좀 필요해. 예, 그럼 품팔이가 되는 거야.
아하. 품파리와 예. 품맛은 달라요.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홍익인간 이화 세계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시 작가 게오르교도 또 많은 그 토인비 같은 분도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사상은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게 아닌가. 그래요. 원시 반본으로. 예. 예. 기브앤테이크야. 그렇습니다. 줄만치 받아간다. 예, 예. 우린 전혀 그게 아니고 예, 예. 원웨이 기빙이에요. 예, 예. 일방적으로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아하. 할머니한테 뭘 내가 받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예. 전통 문화가 예. 그저 주는 문화예요, 주는 문화. 맞습니다. 그게 품앗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우리의 전통 사회가 옛날에는 예. 시골에 법이 없어도 살았어요. 예, 예. 상부상조하고. 예, 예. 그래서 나는 뭐를 제가 알았냐면은 그 품앗이 생활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하하. 예를 들면 예. 그 저 강원도 양양 예. 거기 가면 한 마을에 가면 예, 말이에요. 예. 추수가 되면 젊은이들이 이제 추수 다 털잖아요. 예, 예. 말이죠. 예. 그 이제 그 털고 나서 예. 밀집 있잖아요. 거기. 예, 예. 그럼 그걸 이영을 엮어요. 이영. 예, 예. 그리고 이영을 엮어가지고 그 마을에 질 연로하신 분 예, 예. 그분의 지붕에다가 이영을 얹어드려. 예. 이게 바로 품앗이. 대단합니다. 이제 한류라는 말을 제가 35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좀 말씀 중에 섞어 죄송한데 한류는 풍류에서 나왔습니다. 풍류는 복희 시대에 우리 한민족을 풍족이라고 했는데 풍족의 유행이 풍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였는데 그를 국풍 80이라는 이름으로 허문도 씨가 하려다가 이제 못하고 1년 하고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벤트를 열어서 한류를 드러냈습니다. 한류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류라는 말은 풍류를 이벤트를 통해서 한국의 유행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마시 같은 정신과 이것을 문화화해서 콘텐츠화하면 한류가 정말 제2의 도약길을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때는 예. 새마을 운동까지 했어요. 새마을 그렇습니다. 예. 운동. 이제는 이제 새마을 운동 예. 그 뒤에 깔려 있는 예. 우리 품앗이 정신을 예. 되찾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메말랐어요. 맞습니다. 공교육을 몰렸어요. 맞습니다. 방법 뭐냐? 예. 품앗이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나는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도 있고 현태 가는 길, 올레길도 있고 올레길, 나들길도 있고 예. 둘레길도 있어요. 예. 나는 뭘 하고 싶으냐면 예. 그 지금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예. 그런 곳을 연결을 시켜요. 아. 그래서 품앗이 나들길, 예. 품앗이 트레일 비가이드입니다. 비가이드. 그걸 개발해가지고 예. 가족이 예.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럼 가족이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예. 품앗이 나들길 나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소년들의 삶의 지혜를 되살리자는 예, 거예요. 교수님. 예. 정신을 되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재밌는 게 예. 그 품앗이라는 단어가 예. 꼭 영어 같아요. 품앗이. 교수님 제가 이거 한두 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강연장으로 한번 모시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품앗이를 갖고 정치도 품앗이도 하고 언론도 품앗이도 하고 기업도 품앗이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교육도 종교도 품앗이라면 좋겠다. 그래. 그런 면에서 아까 그 품앗이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우리 16개국이 우리 도와줬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경재 위원이나 전에 돌아가신 MBC 제작본부장이었던 유수열 선배 이런 분들하고 해서 그 일에 연관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 했으니까 보호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Thank you from Korea. Thank you for Korea. 예. 우리 한국에서 예. 고맙다고 이제 우리가 사줬다니까 하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경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6개국의 아저씨들에게 다양한 보훈의 품앗이 감사의 이벤트를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왜 품앗이냐면은 예.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뭐냐면은 예. 여러분들이 품앗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 예. 왜 우리가 품앗이 아니에요? 예. 품앗이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품앗이 예. 아니야. 우리가
어려울 때, 예, 예. 아무 조건 없이 그렇습니다. 와서 완전히 기경한 거예요.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예,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예, 고맙습니다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려. 예, 예, 그리고 그냥 아리랑 노래 불러가면서 같이 껴안고 막 그러는 모습을 예, 보면서 예, 이제까지 미국이 참전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 예, 한국에서 저런 이렇게 와가지고 예. 땡큐 하는 나라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예.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뭐, 1시간, 2시간 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짧게. 그리고 저는 재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서정에서 서강으로 하셨던 37년의 이야기를 이제는 서정에서 이 메세나폴리스로 오셨습니다. 메세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이라는 데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의 이익금을 상당히 문화예술로 좋은 곳에 문화향수를 하는데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메세나인데 어떻게 하시다가 돌고 돌아서 전 세계 사시다가 이쪽 오셔서 사시는데 이 지역이 바로 메세나폴리스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품앗이 정신이 바로 메세나 정신이고 우리가 이제 문화 강대국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서양에 가서 그때 같이 이제 외국 가서 어학을 공부하고 언론학을 공부하던 시대는 지났고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문화원에 가서 독일 영화를 보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 해외에 소위 세종학당에 외국 학생들이 한글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우리 64년간 이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하셨던 우리 최창섭 교수님 같은 분의 이런 소위 품앗이 정신, 그다음에 이런 폴리스 정신이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한국이 위대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많았는데 워낙 달변이셔서 정리를 하면 우리 최창석 교수님께서는 평택에 그 서해안으로 가는 관문인 내포지방으로 가는 평택 내포길인 평택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서강대학교 영문과 1기로 60년에 그것도 외국의 선진인 외국에 있는 큰 그 가톨릭의 큰 재단에서 만들었던 데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최고의 언론학의 선구자라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서강대 오셔서 불모지에서 64년간 서강대학교 언론학이라는 큰 걸 만드셨고 그리고 17년 전에 은퇴를 하셨지만 아직도 왕성한 행동을 계셔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다 돌아가시고 언론 학계의 큰 어른으로 남아 계신 우리 최창석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건강하게 품앗이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이 메세나 정신으로 한국이 세계 문화 강대국이 되고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말리고 80억 인구를 살리는 새로운 문화의 선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마지막으로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 80여 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선배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의 언론학계 후배나 제자들에게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원시에 있는 정치인이 되든 학계 교수가 되든 예. 직업인이 되든 간에 예. 중요한 거는 예. 좀 사색하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색하는 인간.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는 말을 그냥 함부로도 하는데 아. 그 말에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이 의미라는 게 단어에 있는 게 아니다. 예. 단어를 쓰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통일이죠. 근데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통일과 예. 내가 생각하는 통일하고 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단어는 통일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예. 다 다른 생각들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된 것보다는 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Heart to heart communication. 맞습니다. Mouth to mouth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고 우리 이제 메서나도 바로 기업과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모든 게 같이 어울리는 게예요. 감사합니다. 어울리면서 함께 더불어 가자. 감사합니다. 손잡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예. 그게 나눔이고 예.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예, 예. 서로 껴안고 하는 문화 세상에. 그게 목표가 돼야 될 것이다. 교수님 오늘 강의가 저 미국서 제가 박사도 받고 그랬는데요. 경영학 박사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다라가 만난 사람 111타는 제가 특히 2000년대 문화를 시작하는 콘텐츠 할 때 문화 콘텐츠 학회 회장님으로 모셨던 최창석 교수님과 함께 64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이야기, 그중에도 커뮤니케이션, 품앗이 운동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정치와 언론과 교육이 서로 품앗이 정신으로 간다면 해원 상생해서 함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특히 남한, 북한, 동북, 삼성이 2억 1천만이 하나가 돼서 세계 중심으로 가는 그 길에는 오늘 최창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품앗이 정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정신, 소통의 정신이 든다면 충분히 우리가 세계 중심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나눔이요. 예. 그리고 우리 품앗이는 바로 예. 예수님이 걸어오신 나눔의 길이에요. 나눔의 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다르지 예. 결국에는 예.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의 길. 그렇습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십니다. 우리는 첨언을 하면 교수님 1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세계 최초로 종교 비슷한 걸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신선도였습니다. 하늘에는 북두지성이 계시고 땅에는 산신령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용왕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으로 삼신 할머니를 모셨는데 그 정신이 가톨릭 정신이고 우리가 구현해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우리가 열려면 바로 우리 최창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품앗이 정신, 그리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정신으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111타는 64년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인생을 올곧게 살아셨던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학계 지도자이신 최창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위대한 대한민국 그 중심에 우리 나눔의 철학 그리고 품앗이의 철학을 갖고 이쪽에 중요한 폴리스에서 미래를 꿈꾸고 계신 위대한 학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대한민국 화이팅! 나 저분들 죄송합니다.